유흥업소 아가씨와 영업하시는 분과 연애를 하는데 사귀는 관계인데 자기가 손님을 받았고 내 손님 방에 내 여자친구가 들어간 거야. 내 여자친구가 손님한테 너무 친절하게 안겨있고 나한테 평소에 하듯이 뽀뽀도 해주고 있고 그 손님도 또 멀끔하시고 그러면은 영업진 입장에서는 눈이 돌죠. 자기 방에 자기 손님을 접대 중이고 자기는 그걸 바라보고 있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가씨가 방에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손님이 일부러 뭐 강제로 술을 엄청 먹이고 그러면은 손님들이 아가씨랑 어떻게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건데, 그러면 자 오늘 내가 몇 백 줄 테니까 오늘은 나랑 놀자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이제 데리고 나가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르셔도 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3대1로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멀끔하게 오셔가지고 아가씨 보고 나 좀 때려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주면 되는데 나 그냥 누워있을 테니까 나 좀 구두발로 밟아줘. 손님이 맞는 걸 좋아하는 손님이어서 큰 돈을 주고 자기 개목걸이 채워 자기를 산책시켜달래요. 복도를 산책을 했어요. 그래서 알몸으로. 근데 호빠도 등급이 있어요. 일반 호스트바가 있고 정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 이제 먹이 사슬의 최상위 등급. 제비분들은 정말로 연예인 상대합니다. 제비 옛날 말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도 써요. 1티어들을 제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도 호빠 가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는 잘라도 될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뭐 거기는 다 제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석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좀 일을 오래 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손님을 유치를 하며 손님들이 어떻게 와서 노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일하는 이제 종사자 아가씨들 있잖아요. 아가씨들도 어떻게 생활을 하며 이 친구들 돈을 또 어디다 쓰는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사는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메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남 유흥업소 하면 사실 제가 맨 처음 생각했을 때는 좀 우락부락한 형님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인상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 같은 그런 인상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이쪽에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안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아서 지방 사람인데 서울로 이제 대학교를 오면서 대학교 방학 때마다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이게 노래방 같은 데서 웨이터를 했었어요. 정말 작은 동네 노래방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집안 사정이 더 악화돼서 학교는 이제 아예 그냥 그만두고 그때 이제 24살 정도에 이제 강남으로 들어와서 계속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야구 코치를 하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서울로 이사 오게 됐고 서울에서 이제 직장을 구하다가 여기서 제일 막내 웨이터를 보조하는 제과장이라고 하는데 웨이터를 보조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죠. 아 웨이터를 보조하시는 일. 네. 여기 제가 들어오면서 촬영은 못했지만 보니까 규모가 좀 상당해요. 간판이 이렇게 크게 써있고 이렇게 좀 놀러오세요 이런 느낌의 술집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그런 적극적인 멘트 같은 게 없어요. 회원제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회원제라면 회원제죠. 일반적인 작은 가게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그마한 간판들이 많아요. 손님을 유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큰 대형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실장님들이? 네, 그렇죠. 그럼 각자가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아니고 개개인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손님이 많아요? 천차만별이시죠. 20살 어린 친구들도 있고 나이 뭐 60 먹으신 할아버지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여기가 너무 궁금해서 알바 이런 걸 하셔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와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일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일반 회사원들. 왜냐면 이제 회식 자리들 많으시잖아요. 뭐 1차에서 뭐 단체로 뭐 10명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친한 분들 이렇게 좀 몇 명 빠져가셔가지고 모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술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딱 겉에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 네. 그렇게 막 술값이 싸거나 뭐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강남에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뤄졌을 내용인데 노래방이 있고 뭐 그 이외에 이제 뭐 룸사롱이 있고 짜모 있고 템프로 있고 뭐 2차집이 있고 뭐 하드코어 이렇게 있고 있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업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놀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하이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아가씨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흥업소 공간이기 때문에 아가씨들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요. 이거는 받아줘야 된다. 터치가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하이퍼블릭 같은 경우는 근데 벗기거나 이런 것까지는 안 되고 아가씨들이 옷을 벗기는 업종도 있어요. 셔츠룸이라고. 셔츠룸은 아가씨들이 이제 옷을 벗거든요. 한번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벗고 이러면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벗지 않고 그냥 터치를 하더라도 옷을 입은 상태에서 터치하고 뭐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면 아가씨분들을 교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 정도 규모의 술집에 아가씨가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150에서 200명 정도. 150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네, 매일매일 150명이 매일 출근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인원수는 제가 판단하건대 한 400명 정도 되지 않나. 왜냐면 이 친구들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이런 친구들 많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많은 아가씨들을 누가 다 출근시키냐. 근데 여기도 구조가 아가씨가 출근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아가씨를 출근시키면 아가씨 돈 버는 거에 10%를 제가 가져갑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실장님이 네. 아가씨를 많이 데리고 오고 인기 있는 아가씨를 많이 배출해야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인 그렇죠. 거죠? 어. 그러니까 여기는 월급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무급이에요. 무급. 하는 만큼. 손님 유치도 똑같아요. 손님을 많이 받아야지 돈을 버는 구조고 여기는 돈 버는 구조가 손님과 아가씨인데 손님한테 술을 잘 팔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서 아가씨들이 방에 많이 들어가서 수익이 나오든가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술값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다 여기 업소에 있는 대표자한테 들어가는 거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판매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가게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어요.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100만 원이라 쳤을 때 뭐 70만 원이 입금해야 될 금액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70만 원은 입금해야 되고 100만 원에 팔아서는 30만 원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아가씨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방 하나를 들어가게 되면 시간당 돈을 가져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가씨들이 1시간에 10만 원을 가져갑니다. 하이퍼블릭 업종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0만 원을 가져가고 그 방에서 뭐 연장을 하게 되면은 2시간에 20만 원, 3시간에 30만 원 이렇게 가져가고 또 이제 이 업종과 별개로 이제 점호라는 업종이 있어요. 템프로라는 업종도 있고 점호 같은 경우는 3시간에 50만 원, 4시간에 뭐 60만 원 이렇게 가져가고 또 템프로는 더 상위 업종이다 보니까 뭐 4시간에 100만 원 그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저는 현직은 점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점호는 등급으로 따지게 되면은 술집에서 가장 위는 템프로랑 1%예요. 둘은 거의 동급이라 보시면 되고 그 밑에가 점호. 그 밑에가 하이퍼블릭이랑 뭐 클럽이라는 업종이 있는데 클럽이라는 업종은 이제 성매매 업종이니까 저는 아예 배제를 하고 그 밑에가 이제 하이퍼블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는 점호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일하시면서 발생하는 수익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들쭉날쭉이 굉장히 심한데 제가 뭐 많이 벌 때는 일주일에 1,000만 원도 벌어봤고 뭐 한 달에 5천만 원도 벌어봤고 못 벌 때는 뭐 일주일에 100만 원도 벌어봤고 근데 일주일에 100만 원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니지만 사실 다 강남에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 생활비 뭐 하고 하면 사실 크게 남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다 여기에 뭐 월세 내고 사고 이러다 보니까 강남 요즘 월세가 워낙 비싸서 아가씨들은 어디다가 돈을 쓰고 출근 준비 전에 뭘 하는지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아가씨들은 출근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옷을 입고 화장이랑 머리를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다 의류 렌탈샵 같은 데서 옷을 빌려요. 저희들이 홀복이라고 하거든요. 아가씨 옷, 일할 때 입는 옷. 왜냐면 평상시 입는 옷들 여기 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옷을 일단 렌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용실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화장 하듯이 헤어 메이크업 샵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가잖아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애들이 출근할 때 지출하는 비용이 렌탈샵은 하루에 평균 3, 4만 원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은 좀 좋은 데는 8만 원도 하고 좀 싼 데는 5만 원도 하는데 학생이 학교 가기 전에 책가방에 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오는 거죠. 저희는 이제 뭐 그냥 준비물이라고 그래요. 준비물 잘 챙겨왔냐? 준비물 잘 챙겨와야지 애들이 일이 잘 될 거니까 그렇게 출근 준비를 하고 저희 쪽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택시를 잘 안 타요. 콜이라고 그러거든요. 콜 같은 경우에 편도가 10,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아가씨들이 집에서 나올 때 미용실 갈 때 10,000원 미용실이 끝나고 나서 또 가게로 이동하는데 10,000원 그러면 애들이 보통 하루에 12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오거든요. 시작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저희 연구는 이제 뭐 꽁을 친다 그래요. 애들이 뭐 초이스가 하나도 안 돼서 돈을 하나도 벌면 마이너스 12만 원으로 집에 가는 거예요. 초이스가 된다는 말씀이 손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아가씨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10명 다 여기에 쭈르륵 세웁니다. 1조에 5번까지 있습니다. 2조에 1, 2, 3, 4, 5에서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손님이 나는 2조에 1번이 좋아. 그럼 2조에 1번이 들어가는 거죠. 그 친구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0명 중에 한 번도 하루에 선택이 안 된 친구들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한 경쟁 사회고 아가씨들이 그래서 성형에 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네. 특별하게 초이스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거 있을까요? 이뻐야죠. 뭐 연예인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도 TV 볼 때 이쁜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이쁜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또 취향이
난 좀 야한 연예인이 좋아, 섹시하게 생긴 연예인이 좋아,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좀 섹시하게 일부러 옷을 입는 친구들도 있고, 초이스가 잘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엔터테이너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자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초이스 잘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애들이 여기 초이스 들어와서 난 이 방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 표현을 좀 하는 편이 있어요. 손님 눈을 잘 쳐다본다던가 시그널 같은 거예요. 난 이 방에 들어가고 싶어 하면은 손님 눈을 쳐다보고 인사도 잘하고 나가고, 만약에 이 방에 안 들어오고 싶어 찜찜해 하면은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죠. 저희 전문 용어로 레이저 쏜다 그러거든요. 아가씨도 손님을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잖아요. 난 이 손님 옆에 앉고 싶어. 그러면은 이 손님한테만 레이저를 엄청 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이 컨택을 하고. 왜냐면 그러면 아무래도 초이스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손님 뭐 나이 엄청 많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그러면은 안 들어가려고 눈을 내리까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아가씨도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은 돈을 받는데 시간당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혼자 오시는 손님들 방에는 이 친구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딱 들어왔을 때 혼자 계시다 하면은 바닥을 많이 쳐다보죠. 혼자 계시는 경우에 왜 기피하려고 할까요? 짓궂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터치 부분이 가슴만 만지실 분들이 뭐 엉덩이도 만지시고 이런 분들이, 혼자 오신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이 수위가 좀 높으시다 보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 방에 있게 되면 여러 사람에서 대화를 하면서 시간이 금방 가는데 1대1로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끊기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막 붕 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 걸 힘들어하는 아가씨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맞아. 혼자 있는 방을 힘들어하는 거는 보통 말 끊기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여러 명이서 대화 주제를 던지면서 서로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손님이랑 둘이서 대화가 딱 떨어지면은 이 손님들이 어색한 그 분위기 때는 슬슬 이렇게 손이 올라오죠. 다른 대화 주제를 전환하는데 이런 스킬이 부족한 친구들은 혼자 있는 방을 되게 어려워하죠. 그 두 분 다 이쪽 업종에서 10년 넘게 종사하시면서 혼자 오시는 손님이랑 아가씨 사이에서 일어난 뭐 에피소드라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가씨가 방에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손님이 일부러 뭐 강제로 술을 엄청 먹이고. 아가씨한테? 네. 왜냐면 인사불성이 되면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아가씨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고 봤더니 손님은 없고 아가씨는 술 다 깨고 나서 봤더니 옷 벗겨져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가씨 입장에서는 뭐 당했다 이러면은 일이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벌받는 손님들도 있고요. 그럼 그렇게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운영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네. 어떻게 뒤처리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사실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아가씨가 직접 경찰서 가서 고소해야 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아가씨들한테 안내를 해주는데 저희가 변호사나 뭐 대리는 아니니까. 전 이번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같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혼자 술을 마시러 오신 거죠. 혼자 술 마시다가 자기가 이제 많이 취해 있는 상태에 그 여자를 날 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다 잔도 깨지고 하면서 이제 폭행까지 진행이 됐죠. 영화에서만 보던 거를 네네, 그렇게 해서 폭행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수습을 했었는데 경찰을 부르고 여자애와 그 손님 간의 조사는 따로 작성을 하고, 사실 룸 안에 CCTV가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자인 친구가 발언권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강간을 당했는데 손님은 아니다고 했다. 근데 삽입을 한 적이 없으니 사실상 증거도 없고, 그럼 폭행치사 요 정도로만 거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아쉽죠. 그런 친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오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 술에 뭐 나쁜 짓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그러신 분들이 뭐 많은 건 아닌데 있죠. 최근 막 몇 년 새에 뉴스에도 뭐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 업소에서 손님이 아가씨한테 술에다가 을 먹여서 그 손님도 죽고 아가씨도 죽고 이런 적이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지하고 와서 이 사람한테 강제로 모르게 먹여서 하고 되면 정신을 잃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하는 손님들은 대부분 혼자 오는 손님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명이 오면 3명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와서 여기서 아가씨들한테 을 권유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아가씨들은 에 대해서 안 해본 친구들은 거부감을 갖고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기심에 한 번씩 해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들도 그렇게 이제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본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냥 얼굴 보면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이다. 이 아가씨가 좀 하는 아가씨다. 눈빛이 달라요. 썩은 동태 눈깔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많이 하는 사람이면은 눈동자가 좀 퀭해요. 저희는 대충 보면 알거든요. 아가씨들도 그런 거 알고. 근데 업장 입장에서는 그 정말 못하게는 하고 싶은데 막을 수는 없어요.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일일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유흥업소는 여자랑 어떻게든 얽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를 관리하는 실장이 업소에 있는 모든 여자 다 한 번씩 해봤대 이런 얘기도 제가 좀 찾아보고 왔거든요. 아, 그거는 과장된 소문이고 맞아. 사실 실제로 같은 가게에서 서로 눈 맞춰서 사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정말 드물어요. 저희도 뭐 사내 연애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내 연애는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만나고 잘 만나면 상관없지만 사람
사람 뭐 인연이라는 게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잖아요. 헤어지면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두거든요. 그러면은 업소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사내연애를 막습니다. 생기긴 하는데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면서 제가 봤던 친구인데 그 아가씨와 영업하시는 분과 연애를 하는데 사귀는 관계인데 자기가 손님을 받았고 내 손님 방에 내 여자친구가 들어간 거야.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죠. 네, 내 여자친구가 들어갔는데 내가 손님을 접대하러 들어갔더니 내 여자친구가 손님한테 너무 친절하게 안겨있고 나한테 평소에 하듯이 뽀뽀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손님도 또 멀끔하시고 그러면은 영업진 입장에서는 눈이 돌죠. 자기 방에 자기 손님을 접대 중이고 자기는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가씨가 방 끝나고 데리고 나와서 막 잠 던지고 싸움하고 막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사내연애를 막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맞아요. 아무리 아가씨여도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옆에서 웃고 떠들고 있는 걸 누가 좋게 보겠어요. 방 끝나가지고 이제 서로 뭐 죽이네 살리네 하는 거죠. 물어보신 것처럼 이쪽에서 이제 많이 사귀는 분들이 있냐. 근데 꼭 사귀는 사람만 사귀어요. 저처럼 일하는 영업하는 사람들도 사귀는 사람만 가게 아가씨 만나고 가게 아가씨도 이쪽 일하는 사람만 만나는 애들만 또 만나요. 아가씨를 관리하시는 조판이라는 분들은 유형인가요? 조판이? 여기선 조판이란 직책을 해서 아가씨들 케어하는 실장님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아가씨랑 잘 안 만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일을 좀 해봤었는데 여자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룸 안에서 손님들한테 이제 감정 쓰레기통처럼 감정을 받아주고 올라오면 그 스트레스는 해결이 안 되니까 위에 올라와서 자기를 케어해주는 그 조판 오빠들한테 많이 풀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식으로 풀어요? 제가 예전에 경험해봤던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3시간 동안 귀에다 대고 섹스를 아 이런 분들 많아요. 3시간 동안? 아 이런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이제 멘탈이 부셔지고 올라와서 저한테 제 귀에다 대고 1시간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 귀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술집이라는 게 여자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아가씨랑 어떻게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건데 아가씨를 어떻게 꼬시는지 이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손님이 아가씨를 꼬시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이 정말 많거나 정말 잘생기거나. 잘생긴 경우에는 아가씨들이 먼저 달라들어요. 손님한테. 아가씨들도 잘생긴 사람 좋아하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건 둘이 만난다, 연애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돈은 많은데 아저씨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손님은. 보통 아가씨들이 하루에 버는 돈이 이제 1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치면 너 오늘 일하지 마. 나랑 하루 놀자. 그럼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자고. 왜냐면은 술집에서 아가씨를 보게 되면 술값도 들고 얘 TC도 들잖아요.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몇 번을 만나다가 야, 너 그냥 아예 일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한 달치를 너 줄게. 만나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들어앉는다고 하거든요. 너 한 달에 얼마 필요해? 아, 오빠 저는 1,500만 원이요. 그럼 1,500만 원을 주고 아가씨를 데리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들어앉으면은 빨리 끝나면은 3달. 뭐 오래 가신 분들은 몇 년 그렇게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에 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하루에 술값을 뭐 몇 천만 원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술값 쓰신 분 중에 제일 많이 쓰셨던 분 혹시 기억나는 분 있나요? 딱 3시간 노시고 2,700만 원 쓰고 가신 분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놀아야 3시간 동안 2,700원? 술도 굉장히 비싼 술을 여러 병 드셨고 발렌타인 30년은 이제 저희 업장에서 보면은 가장 비싼 술인데 그걸 되게 여러 병 드시고 아가씨들한테 팁을 500만 원 뿌리시고 그리고 아가씨들도 되게 여러 명 안 튀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일주일을 여기 유흥업소에서 그냥 집에 안 가시고 일주일 내내 여기 계세요. 그러면은 오픈 시작부터 마감까지 애들 한 명만 안 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앉혀놓고 술도 안 드세요. 여러 명 앉혀놓고 니네끼리 술 먹고 놀아 이걸 구경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구경하는데 하루에 한 2,500, 뭐 3,000 정도 쓰시거든요. 왜요?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룸 생활이 거의 끝까지 오신 분이에요. 더 이상 아가씨 막 터치하고 놀고 이런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기 심심하고 카페처럼 오는 거예요.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해서. 잠도 여기서 주무시고.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업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손님 아닙니까? 그쵸, 고마운 손님이죠. 아가씨들도 딱 왔을 때 손님이 잘 놀면 좋잖아요. 시간도 빨리 가고. 그쵸. 룸에서 어떻게 놀아요? 아가씨랑? 룸에서 인기 있는 남자 스타일을 얘기해주면 돼.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잘생기면 끝이거든요. 돈을 이기는 게 잘생김입니다. 정말로.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을 팀에 뿌려도 잘생긴 건 못 이겨요. 근데 모두가 잘생긴 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최대한 좀 안 쓰고 즐겁게 놀려면은 3명이 났으면은 3명 다 좀 신나는 분위기여야 돼요. 게임도 하고 뭐 재밌게 놀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제 아가씨
아가씨들 나이대가 굉장히 어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뭐 클럽 가는 거 좋아하고 춤추고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 아가씨들 평균 나이대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20에서 30대죠. 30대 중반 넘어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보통 20대에서 30 사이, 30 초반까지 많고 애들이 이제 클럽에서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게 자체에 이제 클럽 노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틀고 놀고 춤추고 놀고 이러면 아가씨도 좀 신이 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수위가 뽀뽀까지밖에 안 될 친구인데 술도 먹고 신났으니까 키스도 해주고 키스하다 보니까 뭐 좀 더 해주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 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아가씨를 꼬셔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몇백 줄게. 하나로 놀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거를 이기는 건 잘생깁니다. 잘생긴 게 이겁니다. 정말이에요. 잘생긴 건 못 이겨요. 오히려 아가씨가 손님이 정말 말 들면 돈을 퍼줘요. 그냥 벌어서 돈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내가 몇백 줄 테니까 오늘은 나랑 놀자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이제 데리고 나가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자극적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르셔도 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3대1로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몇백만 원 줄 테니까 다 같이 할래? 진짜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아가씨는 여기 돈 벌러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초이스가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일을 얼굴이 안 되면 몸으로 승부한다 그러거든요. 저희는 이제 마인드라는 표현해요.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니까. 다 오케이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게 불법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돈 주고 성을 주고받는 거는 불법 행위지. 근데 그럼 가게랑은 상관은 없잖아. 가게랑은 상관없지만 가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는 근절을 하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어놔요. 술집에다가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적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가 많 당연하죠. 왜냐면은 여자 때문에 술집 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잘생긴 분들이 아가씨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돈 많은 분들이 인기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또 아가씨를 꼬시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대부분 손님들 만났을 때 이 친구들은 손님을 무조건 경계합니다.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손님의 어떤 부분을 맞춰줘야 되고 또 어떤 감정을 받아줘야 되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자기는 거기에 공감해주고 박수 쳐줘야지만 하는 게 이 친구들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지쳐있는데 그 감정을 잘 다뤄줘서 이 친구한테 너 많이 힘들지? 오늘은 이 방에서 좀 천천히 해. 술도 많이 먹지 말고 천천히 해. 이렇게 배려하고 잘 아껴준다는 손님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 먹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아가씨들 중에서 이거 호구다 하면은 오빠 고마워 하고 이제 오빠 나 이러면 오빠랑 사귈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이용해 먹는 친구들 있지만 순수한 친구들은 또 그런 손님들의 대응에 잘 넘어가요. 그 손님은 이 친구랑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하겠죠. 이 손님은 계속 이 친구한테 시그널을 보낼 거고 편해진 관계 안에서 밖에서 또 한번 만나게 되면은 그게 연애로 이어져서 오랫동안 또 만나는 경우도 봤고 그렇게 관계를 가져서 결혼까지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아 여기에서요? 네. 잘 그렇지. 살고 계시나요? 지금까지는 잘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비율을 100%로 따지자면은 이혼한 분들이 7, 80%고 10%, 20% 분들은 뭐 애 낳고 잘 살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아가씨들이 또 좋아하는 손님들 직업이 또 있지. 어떤 직업 좋아하나요? 운동선수 일단 좋아합니다. 운동선수 좋아하죠. 일단 피지컬이 좋고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술 마시러 오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매너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또 닳고 다른 운동선수들도 오면은 짓궂은 분들도 많고 그래도 일단은 보편적으로 운동선수들은 좀 인기가 좋고 또 인기가 없는 쪽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자들, 변호사, 뭐 의사 아, 굉장히 안 좋아하죠, 아가씨들. 왜냐면 엄청 짓궂어요. 아 짓궂어요? 아, 엄청 짓궂죠. 저희 말로 하면은 어. 좀 많이 진상들이에요. 법 쪽에 계신 분들은 정말 심하고 그리고 의사분들은 좀 정말 변태 같은 행동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사 같은 분들은 워낙에 평소에 수술을 하시는 이런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피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워낙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거에 자극을 못 느끼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멀끔하게 오셔가지고 아가씨 보고 나 좀 때려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주면 되는데 나 그냥 누워있을 테니까 나 좀 구두발로 밟아줘. 손님이 맞는 걸 좋아하는 손님이어서 큰 돈을 주고 자기 개목걸이 채워 자기를 산책시켜달래요. 복도를 산책을 했어요. 그래서 알몸으로. 그러니까 SM 플레이 하듯이 남자가 여자애한테 돈을 많이 주고 나를 좀 개처럼 끌고 다녀줘라 복도를.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아. 나 그건 처음 봤어. 그거는 정말 드문 경우인데 밖에만 안 나왔을 뿐이지 그런 분들이 방에서는 생각보다 많아요. 성적 취향인 거를 저는 존중하는데 남한테 이제 피해주면 안 되는데 피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복도 막 기어다니고.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아가씨분들도 극한 직업이네요. 기겁하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맞는데
그 돈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직업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술 마시다가 손님이 갑자기 술 취해서 기 많다고 아가씨를 너무 때려가지고 뭐 코뼈 부러지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깡패분들 건달 생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또 술 드시다 보면은 좀 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서빙하는 웨이터도 때릴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아가씨도 때릴 수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손님한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병원 2달 입원했었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범죄와의 전쟁 같은 거 보면 이런 유흥업소 판권을 놓고 조폭들끼리 막 싸운다거나 맥주로 머리 깬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네. 정말 1980년대고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조폭을 끼고 운영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건 있어요. 가게마다 봐주는 사람은 있어요. 왜 있어야 되냐면 건달분들이 술 드시러 많이 오세요. 그러면 건달들끼리 싸움이 나면 중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게 관리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여기 어디 분이 관리하시는 가게인데 좀 조용히 가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갑니다. 담당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게마다 여기라면은 A라는 분, 뭐 여기는 B분 이렇게 있어요. 큰 형님들 그런 분들이 좀 봐주시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패싸움하고 이런 건 절대 없고요. 아가씨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아가씨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남자 나오는 술집 뭐라고 아 호빠요. 호빠. 호빠 많이 가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모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호빠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보통 화류계를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돈 필요해서 들어오거든요. 자기가 뭐 사기를 당했거나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혼자 들어오는 경우가 그래도 좀 많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친한 언니 동생들이.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소주 한잔 먹으면 야 오늘 가게에 진상도 많았는데 우리도 진상이나 부리러 가자. 그래서 호빠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당한 만큼 그쪽 가서 풀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여자애가 호빠에 가서 자기가 이제 계속 손님한테 받아온 스트레스를 똑같이 가서 푸는 거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랬더니 그 호빠에서 블랙을 걸었어요. 그 호빠 바닥에 누워서 자기 호빠 지명 선수가 올 때까지 복도에 누워있더라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뭐 데리고 가라고. 이게 남자 손님들이 술집에 와서 진상 부리는 거랑 여자들이 호빠에 가서 진상 부리는 거랑은 좀 영역이 달라요. 남자들은 의학 죽인다 그러잖아요. 막 욕하고 언성 높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좀 달라요. 하나하나 다 태클 걸어요. 섬세해요. 섬세하게 진상을 부려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호빠에서 웨이터도 해봤는데 막 비 오는 날인데 여자애들이 좀 이렇게 생리할 때 호빠를 좀 많이 가거든요. 왜냐면 감정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까. 그런 방에 제가 이제 서빙을 들어가면은 잔 던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생리대 사오라 그러고 생리대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고 막.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호빠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호빠를 자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호빠 고객 중 못해도 50% 정도는 유흥업소 아가씨들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70-80%가 유흥업소 아가씨들이지. 근데 호빠도 등급이 있어요. 일반 호스트바가 있고 정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 이제 먹이 사슬의 최상위 등급. 제비분들은 정말로 연예인 상대합니다. 제비 옛날 말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도 써요. 1티어들을 제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도 호빠 가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는 잘라도 될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뭐 거기는 다 제비 만나는 거예요. 영업을 제가 한참 할 때도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도 오셔가지고 화장실에 머리 박고 있는 것도 보고 화장실에 막 이렇게 머리 박고 있어. 유명한 아프리카 BJ들도 많이 와요. 일단 BJ들이 또 진상이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애들 엄청 괴롭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프리카 BJ들이 많이 와서 너 아프리카 BJ 해볼래? 꼬시는 경우도 있고. 아가씨한테 엔터로 소속시키면 자기가 이제 돈을 버는 거니까 구조가 그렇잖아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BJ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술집 출신 분들도 많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데뷔하신 분들 있나요? 데뷔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 많죠. 이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고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감정소리통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사실 일하면서 은퇴를 멀쩡하게 한 친구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짧고 굵게 돈 많이 벌어서 카페를 차린다던가 내 사업을 하겠다던가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빠르게 돈을 버는 것을 요즘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빠르게 돈을 버는 것을 이제 맛들리고 한 1년, 2년 해보니까 그 돈을 처음에는 잘 모읍니다. 한 2, 3년 전에 해서 잘 모아가지고 조금 모인 돈을 어떻게 쓰냐, 내가 목적한 카페나 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성형을 합니다. 다시 또 2, 3년을 또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친구들이 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신이 많이 무너져요. 우울증도 심하고 불면증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친구들한테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년 정도 여기서 일을 했는데 돈 한 푼 없이 이제 나중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던가 그런 경우도 봤고,
잘 모아서 은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은퇴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거네요. 네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10%나 되려나? 1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5% 정도 될 네.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가씨 일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서 잘 은퇴할 정도의 멘탈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 스트레스 푸시려고 명품으로 잔뜩 치장을 그렇죠. 한다거나. 눈이 간사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가방을 들고 있는데 얘가 이 가방 들고 있으면 당연히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그거 사고. 초이스 보려고 줄을 이렇게 쭉 쓰거든요. 그러면은 눈들이 다 이렇게 바빠.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게 뭔가 초라하잖아. 일하려고 명품을 사는 악순환. 가방을 에르메스 이런 걸 안 들고 있으면 마담이 뭐라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홀복이잖아요. 네. 홀복으로 에르메스를 들고 다니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그 렌탈샵도 등급이 또 있어요. 비싼 데는 뭐 하루에 7, 8만 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아, 명품을 빌려주는 렌탈샵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 가서 옷을 빌려라. 아니면 이제 정말 잘 나가는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렌탈도 안 해요. 자기가 몇백만 원 주고 옷을 정말 사서 입어요. 또 이제 그런 거를 들고 다녀야지 손님들이 얘는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친구구나. 이렇게 돈을 더 쓰니까. 가게 갔을 때 손님들이 좋은 아가씨들을 재밌게 놀 수 있는 아가씨들을 픽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눈빛이 일단 좀 건강해야 되는 것 같아. 눈빛이 크리멍텅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거의 약 받았다 봐야지. 뭐 그런 친구들인데 눈빛이 또랑또랑하고 한 친구들은 경험이 적은 친구들이 약간 그런 그렇지. 경우가 많아. 내가 지명 손님도 많이 없고 내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 방에 오늘은 꼭 들어야겠어 라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친구들은 데리고 이제 픽을 하면은 놀 때 되게 열심히 하고 신선하죠. 그러면 지금 말했던 것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너무 비싼 걸로 치장이 아직 안 돼 있고 수수해 보이고 똘망똘망한 분들을 초이스했을 때 재밌게 놀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담당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술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 친구 별로예요. 이 친구는 초이스하지 마세요 해도 아니 난 좋아 안 치거든요. 결국 놀고 나면 야 얘 뭐야 이러시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잘 못 놀고 재미없는 이런 술자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언을 드리는 건데 10명이 초이스가 들어왔으면은 한 3명 정도가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추천을 해드리는데 보통 손님들은 아니야 난 이 친구 할래 그래놓고 내상 입는다 그러잖아요. 내상 입고 가가지고 아 여기 재미없네 이러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인식이 당연히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도 사람 다 사는 세상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술을 드시기도 하고 여기가 꼭 그렇게만 나쁜 곳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곳에 와서 좋은 점 술집은 되도록이면은 저는 안 오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술집은 좋은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종사자임에도 손님들을 오셔가지고 돈 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술집은 100회 무익입니다. 정말로 안 오시는 게 낫습니다. 오지 네. 말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시게 되면 일단 돈이 제일 문제죠. 자극적인 거를 항상 접하시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자극을 받은 거에 계속 자극을 받다 보면 무뎌지잖아요. 더 강한 걸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망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왜 오실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손님들은 결국 자존감을 여기서 많이 채우려고 오시는 그치. 거더라고요. 여기서는 내가 돈만 쓰면 내가 왕이거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만 쓰면은 이들한테 이제 내 자존감이 채워지고 그게 사실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더라고요. 여기 이 유흥업소에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자존감 올려주는 그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업계에 이제 계속 일을 했지만 처음부터 발을 안 디디시는 게 그래도 술집을 오시겠다고 하시면 술집에서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면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풀러 오는 곳이고 재밌게 놀려면 돈을 아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유흥업소는 술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같은 가게여도 다 달라요, 술값이. A라는 실장, B 실장, C 실장 술값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술값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15만 원 내는 사람한테 더 잘해줄 거 아니에요. 이왕 술집을 오시면 돈 아끼지 말고 최저가로 놀진 말아라. 중간 정도는 놀아야 대접받는다. 싸게만 하려고 하면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잖아요. 재밌게 놀지 못해요, 그러면. 쓴 만큼 대접받으니까.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인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 업의 장점이 있을까요? 없어. 진짜. 진짜 없는데 이 일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손님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인연이 돼서 좋은 분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막 15년 된 손님이랑 지금은 결혼식도 가고 뭐 애기 낳으셨다고 하면은 돌잔치도 가고 이런 좋은 관계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손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형 동생처럼 지내는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인맥들이 늘어난다는 거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흥업소는 100회 무익입니다.
정말 백hem 위기예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없어질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사업적으로 접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맞아요. 사실 사업적으로 접대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골프, 유흥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세요. 아침에 골프 치시고 3, 4시면 끝나셔서 소주 한잔 하시고 6, 7시에 이런 데 오셔서 짧게 뭐 11시까지 드시고 집에 가시고 정해져 있는 루틴 같은 거네요. 네. 거의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접대 문화는 이미 그렇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술집은 백해 무익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왕 술집을 보시겠다면은 좀 저처럼 정직하고 술값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오시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유흥업소는 한번 오시면은 중독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발을 안 디디시는 게 꼭 오셔야겠다고 하면은 정말 그냥 자기들끼리 술 먹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이용을 하셔야지 이제 여기서 아가씨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던가 뭐 연애를 해보겠다던가 여기 있는 친구랑 어떤 관계를 갖겠다는 목적으로 오시면은 점점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대라는 자리는 접대 그리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